책상 옆 3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안 닿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낱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군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 잘 지냈죠? 저희는 항상 한 주 한 주씩 녹음하니까 잘 지냈습니다. 낱낱도 저번 주에 듣고 좀 어땠어요? 생각이? 리액션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더라고요. 이걸 서로 잘 들어주고 싶어서 시작한 방송이기 때문에 이군이 가지고 오는 주제를 저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회차였습니다. 리액션을 못 해줬다라기보다는 저 자체가 너무 앞으로 앞만 보고 뛰다 보니까 못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도 그렇고 낱낱도 그렇고 2회차니까 서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잘해보도록 하시죠. 네, 지난주에 제가 다양한 관심사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주제는 바로 빈티지입니다. 빈티지. 네, 제가 아는 그 빈티지가 맞나요? 네, 빈티지는 이군이 잘 알고 있듯이 오래된 물건을 계속 오래 쓰거나 다시 팔거나 다시 구매해서 쓰는 일이죠. 오래되어도 가치 있는 것, 오래되어도 새로운 것을 향유하는 것이 빈티지 문화입니다. 빈티지. 네, 이군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오래된 가치 있는 물건이 있나요? 좀 가치 있는 물건이라 하긴 좀 그렇고 오래된 것 중에 애착 있는 게 좀 하나 있는데, 그렇죠. 애착 인형 이런 것도 있죠. 저는 이제 자취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20살 때부터 자취할 때 가지고 있던 그릇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릇 중에 이제 큰 사발리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냄비가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깨져서 지금 없고 그 딱 두 개만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접인데 뭐 밥도 푸고 국도 푸고 뭐 비빔밥도 해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이즈의 그릇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지. 그래서 굉장히 애착 그릇이 돼버린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빈티지 이런 식기류 같은 것도 관심 갖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저희 엄마가 약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할머니부터 쓰던 그릇들 이런 거를 이렇게 잘 모아뒀다가 요즘 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쓰고 있거든요. 할머니 때부터 거의 한 근 100년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100년짜리 된 그런 밥그릇, 국그릇도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오래 묵혀뒀다가 다시 짐 꺼내 쓰니까 그게 너무 이제 새롭게 느껴지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혹시 중고나라 같은 데서 팔 생각은 없나요? 그런 거? 그런 것도 많이 하죠. 역시. 항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빈티지 패션이나 식기류 빈티지 가구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입고 온 옷도 빈티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구제해서 되게 저렴한 옷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해왔는데, 오늘 낱낱이 입고 온 옷을 제가 좀 묘사를 해보면 잘 모르는 입장에서 약간 노란색 삼배모시 같은 반팔 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그냥 이 노란색 개나리 색깔 같은. 그런 옷인데 이게 모양이 굉장히 이게 모시 재질이기도 하고 요즘 안 쓰는 그런 재질이니까 좀 독특하고, 그리고 이게 딱 잡혀 있는 게 되게 오래된 옷인데도 오래돼 보이지 않고 되게 새 옷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구매했어요. 그거는 얼마짜리인가요? 이거를 제가 구매했을 때 5,000원. 5,000원. 네. 어디서 사신 거예요? 그거? 이거는 이제 빈티지 구제 옷만 파는 가게에서 샀는데 단추 같은 거 이런 디테일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카페라떼 같고 색깔이 이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이렇게 마블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이렇게 주머니에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스티치도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스티치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자마자 저 옷은 내 거다 이러고 했는데 가격표를 봤는데 딱 5,000원. 더 내 거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죠. 이걸 되게 자주 입고 잘 낱낱을 제 입고 기억 속에 다니는데. 좀 떠올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네, 그쵸. 대한민국에 남은 마지막 히피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낱낱이 항상 남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좀 예쁜 옷을 잘 찾아 입었던 것 같고, 제 기억 속에 어린 낱낱이 지금은 약간 발전을 해서 이렇게까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최근에 이런 류의 얘기를 또 들었던 적이 있는데, 낱낱아 너는 이런 류의 옷이 너한테 이제 좀 적착이 돼가지고 딱 네 스타일이 생긴 것 같아 이렇게 말해서 저는 그 칭찬을 받았을 때 굉장히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도 입고 온 옷도 빈티지인데 길을 걷다가 구제 가게나 빈티지 샵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 봐요. 한 번씩 무조건. 네, 그래서 갔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매해서 이렇게 잘 쓰면 너무 뿌듯하고 현명한 소비를 했다는 만족감이 들어서 이게 하나의 또 내 개성이 되고 정체성이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네, 왜냐면 이제 대량으로 생산된 획일화된 물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이제 그런 데서 어쩌면 세상에 하나뿐인 독특한 물건을 만난다는 게 행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구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지만 물건을 새로 생산하며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옷을 하나 새로 만드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많은 물이 필요하고, 또 그 물이 또 오염돼서 방류가 되면은 또 수질이 악화되고 막 그런 게 악순환이거든요. 낱낱이 환경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제 같은 옷을 입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남들이 입었던 옷이니까 좀 찝찝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안 입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걸 감수하고 환경운동하는 셈에서 구제 옷도 한번 사보고 약간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낱낱은 옷장을 열면 대부분이 약간 빈티지 룩 같은 게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거의 빈티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도 엄마랑 쇼핑을 가면은 이런 구제샵들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되게 스웨터 같은 것도 되게 이쁜 무늬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잘 뒤져보면은 득템을 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이렇게 거부감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출장도 자주 가시나요, 그러면? 타 지역에 막 사러 다니고? 가죠. 아, 역시. 그 유명한 몇몇 스팟이 있잖아요. 동묘라던가 동묘. 부산 깡통시장이라던가 네. 약간 그런 성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도 여행 삼아 가서 보고 득템하고 전 선물도 하는 편이에요. 그런 데서 구제를 사서? 네. 너한테 되게 어울릴 것 같은 옷이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잘 세탁을 해가지고 선물도 하는 편입니다. 이제 빈티지의 매력을 더 나열해 보자면 아닌 것도 있지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또 이게 세월의 흔적이 멋이 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에이징이 필요한 것들은 또 다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이미 에이징 된 상품을 제가 재구매를 하는 거니까 또 이런 빈티지 물건들은 저마다 시간이 쌓인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이 옷이 전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접시에는 어떤 음식들이 담겨왔을까 하고 막 이 옷을 입을 때도 막 그렇게 상상이 돼요. 그리고 접시를 쓸 때도 옛날에는 여기에 무슨 음식이 담겼겠지? 약간 이런 상상을 하는 재미도 있고 항상 잡생각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 주제를 받았을 때 네. 전혀 나랑 상관없는 주제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거 방금 그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전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타 치는 게 취미가 있는데 네. 기타 중에 이제 레릭 기타라고 해가지고 네. 레릭이 영어로 뭐 유물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50년 전, 60년 전에 나왔던 기타들이 막 사람들이 치다 보니까 페인트도 뺏겨지고 막 찍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사적인 가치나 디자인적인 가치를 막 주목받으면서 빈티지 기타지 쉽게 말하면 레릭 그쵸. 기타로 해서 굉장히 비싸게 나온다거나 그리고 보통 뮬 혹시 아시나요? 뮬? 신발이요? 아니요. 뮬이라고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악기 중고 거래하는 사이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나라가 제일 크지만 그래도 악기는 아직 뮬을 못 따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뮬에서 하루 종일 이런 매물 같은 거 보고 있는 사람을 뮬저씨라고 하는데 저도 약간 평생 뮬저씨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빈티지가 관심이 없었는데 요 문장을 좀 들어보니까 에이징 같은 것들이랑 레릭 기타랑 연관이 되면서 그렇죠. 꽤 괜찮은 것 같네요 이게. 그런 가죽 제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색깔이 연하지만 이런 에이징이 하고 되면은 때가 약간 타거든요, 손때가. 근데 그런 게 또 하나의 그 가죽 제품만의 그 무늬가 돼가지고 그죠. 더 가치가 올라가죠. 그리고 그게 약간 뭐 유명한 사람이 썼다라가 하면 더 같이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하나의 빈티지 문화의 일부일 수 있죠. 저 빈티지에 관심 많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여행하다가도 빈티지 마켓에 구매한 물건들을 많이 사와요. 그런 것도 이제 또 특별한 기념품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 여행에서의 추억이 또 더해지니까 저는 그렇게 여행만 가면 컵이나 접시를 사옵니다. 국내나 해외 돌아다닐 때 네. 이렇게 거리 같은 데 파는 것도 네. 구경하고 무조건. 네. 그런 컵이나 접시는 솔직히 들고 올 때 파손 위험도 있고 무게도 나가니까 힘들지만 그렇게 사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쓰게 되면은 그 여행지의 추억도 떠오르고 그래서 그냥 일반 물도 더 달게 느껴지고 일반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지고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레트로 컵 식기류들을 득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행하다가 빈티지 마켓 등에서
특별한 기념품 같은 거를 잘 사오는 편이에요. 특히 컵이나 접시 이런 식기류들을 되게 많이 사옵니다. 그래서 제가 레트로 컵을 득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전통시장이나 마을 상가에 오래된 그릇상회를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돈돼 있기보다는 여러 물건이 되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가게가 있는데 그런 가게일수록 이런 옛날 그릇들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커요. 옷 말고도 그릇에도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네. 그쵸? 저는 약간 식기류, 옷, 가구 이런 것까지 다 약간 그런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가게에 들어갔을 때 구석 선반을 되게 유심히 보면은 먼지가 쌓여 있는 유리컵이나 밀크 글라스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밀크 글라스가 뭐냐면 저 옛날 할머니 집 천장에 보면은 약간 하얗고 우윳빛 나는 그런 접시를 본 적 있나요? 그냥 흔히 있는 그냥 그런 유리 그릇 같은 거 아닌가? 네, 유리 그릇인데 약간 불투명한데 약간 우윳빛이 약간 살짝 도는 그런 옛날 그릇들이 있어요. 네. 오래된 미국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찻잔인데 이거는 불투명한 하얀 우리로 오팔 글라스라도 불려요. 그래서- 오팔 글라스. 네. 밀크 글라스 인기가 1980년대 프랑스에서 시작됐어요. 그때 이제 프랑스 에서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 문화의 동경과 함께 전 세계로 빠져나가다가 이제 대공황 이전 미국 호황기에 미국의 부유한 문화를 상징하기도 했던 그런 글라스들이에요. 오히려 프랑스에서 있다가 그게 역수출되는 그런 느낌이군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간 거죠. 그런 유럽 문화를 동경하는 미국인들이 고급 문화처럼 쓰던 그런 그릇인데 이런 게 요즘 보니까 다시 이런 뭐 기업들에서 굿즈로도 다시 많이 만들더라고요. 과거 걸 다시 따라 해가지고. 그거를 새롭게 복귀해가지고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대공황 이전에는 그런 부유한 미국의 상징이었지만 대공황 이후에는 기업의 마크를 팔아서 기념품으로 판촉물로도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밀크 글라스가 더 대중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그런 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옛날 집에도 이런 밀크 글라스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렇게 조그만 코리안 레트로 밀크 글라스는 특징이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제비꽃 같은 문양이나 뭐 야생화꽃 같은 그런 문화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는데 기억을 떠올려보면 이군 집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있었을 텐데 저희 할머니께서도 이제 그런 식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 나도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런 게 하도 유행이고 너무 예쁘고 나도 모으다 보니까 이제서야 그게 이거였구나 보이는 거죠. 이게 명칭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아까 앞에 뭐 레트로 컵 이런 거 있잖아요. 레트로 컵은 그냥 뭐 빈티지랑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같은 이제 비슷한 뜻의 용어인데 이제 빈티지는 이제 프랑스에서 포도 와인을 생산할 때 그 포도를 그 수확한 연도를 말하는 원래는 용어였어요. 아, 그래서 원래는 연도. 그 네. 용어였다. 와인을 담근 연도. 그런 밀크 글라스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빈티지여도 사용한 적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 깨끗이 씻겨주면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고 그리고 묵은 먼지가 이렇게 싹 씻겨 나갈 때 약간 그런 약간 상쾌함? 뭐 그런 맛이 있어요. 묵은 때를 벗겨내는. 그 황골탈퇴한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이렇게 발견했을 때 아, 내가 이걸 힘들고 무겁게 지고 왔지만 이렇게 깨끗한 걸 만났다. 약간 이런 뿌듯함. 약간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변태적인 느낌이 있는. 아니면 이걸 뭐 따로 세척하는 방법이 뭐 있나요? 그냥 깨끗해서 그냥 설거지하면 됩니다. 그냥 뽕뽕으로 그냥? 네, 왜냐면 그냥 먼지기 때문에 그거를 뭐 더럽거나 그러잖아요. 이건 사용했던 제품이 아니고 그 가게에서 오랫동안 한 30년, 50년 묵혀있던 새 제품이기 때문에 또 근데 그런 거를 사러 갔을 때 가면은 거기 주인분들은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직도 계산을 이렇게 주판으로 하세요. 아. 현금만 받으시고? 현금만 받으시고 또 싫어해. 그래가지고 제가 현금이 없고 카드만 있는 상태여가지고 근처 농협까지 뛰어서 돈을 현금을 해온 적도 있습니다. 그 계좌 이체도 잘 모르셔 그런 분들은. 그치.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와서 구매했던 적도 있는데 약간 그렇게 하면은 추억도 되잖아요. 여행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기념품처럼 새롭게 하나씩 갖고. 또 그냥 이렇게 흥정해서 사는 주인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너는 이런 걸 왜 사니? 요즘 애들 이런 거 많이 구해 가더라. 이런 게 또 유행이니? 약간 이렇게 대화도 되고 약간 스몰 토크도 하고 약간 그런 재미들이 있어요. 이런 빈티지 구매를 하다 보면은.
그냥 소소하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네, 추억이 되겠다. 그런 거죠. 크다 보면 그런 기념 옛날에는 이렇게 밀크 글라스 안에 기업의 그 로고를 박아가지고 판촉물로도 많이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게들을 보면 아직도 무슨 포카리 스웨트거나 뭐 주스컵, 우유컵, 뭐 델몬트 서강우유컵, 이런 거. 네, 서울우유 막 이런 것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 그런 거 아까 이군이 말했듯이 중고나라에서도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웃돈을 줘서도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약간 재테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집에 건국우유 컵이 한 박스가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새 제품으로. 어디서 나신 거죠? 그게? 그거는 약간 친척이 우유 유통을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그게 남아있던 거죠. 그때 이게 판촉물로 쓰려고 받은 건데, 기업에서 받은 건데 그걸 안 돌리고 해서 남아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가끔 애들한테 선물을 해주고 그러는데 엄청 좋아해요. 약간 뭐 맥주잔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생긴 게? 네, 생긴 게 딱 보리컵 물잔 우유컵인데 그걸로 이제 맥주 마셔도 되고. 아, 약간 맥주잔보다 조금 더 두껍겠구나. 두껍고 뭔지 알 것 이렇게 같아. 통통하게 생긴 네. 약간 그런 우유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딱 저희 나이만 돼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똥똥하고. 그치, 우리도 약간 할머니에서 썼던 컵이에요.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물방울 무늬 이런 것도 있고. 받침대. 네, 받침도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약간 살짝 금태 둘러져 있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모은 빈티지 컵을 진짜 일상에서 저는 자주 꺼내 쓰고 선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하면서 있었던 추억이 떠올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빈티지 문화가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응답하라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또 셀럽5, 인터넷 탑골공원 작년에 들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응답하라밖에 모르는데 기묘한은 어떤 거죠, 그게? 기묘한 이야기는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그것도 미국의 한 80년대 과거에 있는 게 컨셉이에요. 그 과거의 이야기. 드라마 같은 건가요? 네, SF물인데 이제 80년대 그 꼬마 애들이 어떤 미스테리한 기묘한 일을 만나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넷플릭스에서 제일 유명한 시리즈인데 공포물이 아니군요, 이게? 공포물이에요. 공포물이에요? 네. 이거 제목이 딱 기묘한이라고 하니까 좀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공포물 맞아요. 근데 이제 배경이 80년대인 거지. 그래서 그런 시리즈, 뭐 탑골공원도 되게 흥했었고. 탑골공원은 어떤 거죠, 이게? 그 유튜브에서 우리 90년대 인기가요를 계속 실시간으로 그런 라이브를 해줬어요. 생방으로 유튜브 채널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러 모이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노래를 아는 나이는 요즘 세대들에 비해 탑골공원에 가는 수준의 노인네들이다. 벌써. 그래서 인터넷 탑골공원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모르셨나요? 몰랐는데 확실한 건 저희도 가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저희 네. 벌써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튼 그런 가장 최근에는 싹쓸이 짝소리는 그 네. 유재석 네. 나오는 거. 로 이어지는 이제 미디어의 영향인지 뉴트로, 영트로라고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에 의해서 재해석된 레트로들이 유행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왜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왜 겪어보지 못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지. 이군이나 저만 해도 조금은 겪었지만 뭐 응답하라 88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저희 쪽은 아니죠. 근데 왜 그런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지 저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련함은 도대체 어디에 오는 건지 진짜 위에 시리즈들에 너무 깊게 과몰입해서 그런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제가 빈티지 제품도 좋고 좋아하고 레트로의 물건들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복귀된 뉴트로 제품들에는 살짝 거부감이 있어요. 뉴트로에는 거부감이 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빈티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에서 말했듯이 누군가에게는 쓸모없어진 물건을 다시 구매해서 사용하면서 쓸데없는 과잉 생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쓰기도 하는데 하나의 유행으로 그냥 소비해버리기만 하면은 또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또 단기적으로 쓰고 버리고 하다 보면 네. 어차피 똑같은 효과가 나오니까 네, 그냥 유행으로 소비돼 버릴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살짝 거부감이 있지만 또
이런 뉴트로라고 하는 거는 그런 복고풍의 레트로 문화를 새롭게 재해석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복귀 제품들은 보면은 과거를 살짝 넣어서 복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또 정말 새로운 문화는 외면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양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복고 문화가 유행하는 게 건강하기만 한 문화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차별된 이미지를 옛것으로 재구성해서 사람들에게 익숙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게 빈티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빈티지 패션, 빈티지 가구, 또 빈티지 식기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빈티지 패션으로는 흔히 얘기하면 구제가 있죠. 그렇거나 아니면 윗세대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옷이거나 과거의 옷을 버리지 않고 옷장에 잘 보관을 했다가 유행이 돌아왔을 때 다시 꺼내 입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옛날 옷을 리폼해서 입는 것도 빈티지에 들어가나요, 그게? 네, 그럼요. 이렇게 패치워크를 해가지고 네. 하는 게 빈티지 옷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패치워크가 뭐지? 이렇게 작게 보자기처럼 그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나의 천을 만드는 게 패치워크인데 네, 그런 류들이 이제 또 아메카지 룩이라고도 하고 빈티지 룩이라고도 해서 사람들이 되게 즐겨 입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또 보면 강민경 님이 하는 민키로그가 있어요. 강민경 님이 그 네, 다비치 맛있는 녀석들? 강민경. 아. 맛있는 녀석은 김민경. 김민경. 그리고 강민경이라고 다비치의 민키로그라고 해서 네네. 보면은 네. 그분은 여행할 때 맨날 빈티지 의류들을 많이 사오는데 또 소화하는 거 보면은 요즘 옷들보다 더 이뻐요. 라인도 이쁘고 뭐 바지 같은 것도 요즘 또 통이 넓은 바지가 유행이잖아요. 네네. 그런 게 유행이 돌고 도니까 그런 빈티지 매력에서 요즘 유행하는 옷을 저렴한 가격에 쉽게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키님도 표정이 그냥 새 옷을 설명하는 것보다 한결 밝아. 엄청 뿌듯해. 왜냐면 정말 즐기는가 보네. 이건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빈티지 패션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고 빈티지 가구도 앤티크 가구라 그래가지고 네. 하나의 종류가 있거든요. 네. 보면은 동네에 그런 앤티크 가구를 파는 상점 하나씩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데 가들어 보면은 그 약간 이렇게 그냥 새 나무가 아니라 약간 때탄 나무, 에이징 된 나무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 새 가구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가지고 저는 주로 구경만 하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더 비싸다, 새 거보다? 저는 약간 그런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런 가구들로 꾸미고 싶다 약간 이런 로망도 있고, 보면 빈티지 가구들은 주로 동묘나 풀몽시장에서 싸게 저렴하게 득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빈티지 가구들을 찾아 헤매는 또 빈티지족들이 있습니다. 빈티지 가구는 전 어렸을 때 그 봤던 것 중에 거기 가구에 귀신 깃드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무섭게 들었어가지고, 그런 미신 그래서 있죠. 저는 가구는 좀 무섭긴 한데 이런 것도 많이 사용되나 보죠? 네, 그런데 요즘 카페 인테리어로도 자개장을 많이 쓰는 데도 있잖아요. 할머니 집에 있는 자개장? 자개장을 테이블로 쓴다던가 그 문을 재활용해서 다시 또 다른 문으로 만든다던가 약간 그런 것도 많고, 미신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거울 같은 거는 네. 줍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빈티지 가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앞에다가 물을 떠놓고서라도 그걸 주워와요. 기도 올린 다음에 노염을 풀고. 네, 이렇게 뭐 향을 피우고 와서라도 약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진짜 실제로 줍는 것도 있어요. 그런 아파트 단지,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은 그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앞에 가구를 놓아둬요. 네. 그거는 이제 따로 스티커가 붙여지지 않는 가구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이제 주워가라. 나눔하는 느낌으로.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득템한 가구도 있습니다. 낱낱도 그럼 사지 않고 주워서 쓰고 쓴 있는 것도 것도 많이 있어요. 있나요? 네, 왜냐면 그런 라탄 제품들이 요즘 또 이쁘잖아요. 라탄이라고 이렇게 갈대 같은 잎을 네. 엮어가지고 만든 소쿠리 같은 건가? 네, 소쿠리 같은 걸로 아. 만든, 소쿠리처럼 보이는 걸 그런 재질로 만든 가구들이 있어요. 네. 의자나 네. 테이블이나
또 거울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좀 태어나기 직전에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사를 가면서 그걸 이제 다 버리고 가십니다. 그러면 요즘 또 그런 게 이뻐 보이니까 저는 그걸 또 다시 주워와요. 그러면 또 줍줍 해가지고 또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자랑하면은 아 득템하셨군요. 축하해요. 막 이게 또 이렇게 리액션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엄마가 혼내시진 않나요? 아 혼내지 않아요. 아, 저는 혼내지 엄마랑 어. 어렸을 때부터 구제 시장에 잘 갔다 아하, 했잖아요. 맞구나. 저희 엄마도 잘 주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피가 있어. 혹시 집안에 공간이 있나요? 네? 주워올 공간이 남았어요? 아 그 주워오는 만큼 버리는 것도 잘 버리긴 합니다. 아, 합리적이구만. 네. 아, 또 청소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잘 주워오는 애들은 그거를 딱 배치를 또 잘해. 배치를 또 잘하니까 주워오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또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은 동묘를 주기적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 핫한 제품들을 사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사랑방처럼 꾸며놓으신 분을 봤거든요. 약간 컨셉도 그런 핫한 가구들을 많이 쌓아놓고 병도 그냥 물병 쓰지 않고 우리 옛날에 주스병 있잖아요. 그거 보리차 병으로 많이 썼던 거 아시나요? 네, 저도 많이 썼죠. 실제로 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컨셉도 해가지고 그런 카페들도 되게 많잖아요. 약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왜 그 캐스타그램 약간 그런 것처럼 고양이 찍어 올리는 것처럼 방을 꾸며서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소통을 하고 그런 거 말씀인가요? 그런 것도 있죠. 서로 이런 빈티지 마켓 중에서는 SNS로 또 많이 파는 게 많아요. 빈티지들은 물건을 일단 흔하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구입하는 사람도 적고 이러니까 뭐 빈티지 옷이나 빈티지 식기류, 빈티지 가구 같은 거를 파는 계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부지런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쟁이 세구나. 선착순으로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라서 아, 그걸 항상 레이더를 켜고 그거를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또 찾아내는 기쁨이 있잖아요. 알림 딱 신청해놓고. 그치. 그리고 그 연도별로 그런 빈티지 물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몇 년도에 나온 그거다. 이건 몇 년도에 나온 그거다. 그런 또 식기류들은 오래된 거는 특징이 약간 달라요. 밀키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밀키글라스를 만들 때 재료를 그렇게 약간 불투명한 느낌을 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재료를 어떤 거를 쓰는 거에 따라서 약간 광택이 다르기도 하고 질감이 달라지는구나. 질감이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밀키 글라스들은 대부분 유리에 페인트를 섞어가지고 색을 내는데요. 네. 네, 과거에 생산된 밀키 글라스들은 어떤 화학 제품을 섞어가지고 유리에 섞어가지고 만든 거라서 광택이 좀 더 잘 나고 테두리는 약간 투명한 이런 느낌이 있어서 또 컬렉터들은 그 차이를 보고 구매를 합니다. 어디든지 디테일의 차이. 그 디테일이 네. 살아있구나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가격이 다르고 그런 가치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주시하고 부지런해야지만 이런 빈티지 문화를 잘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는 빈티지의 매력과 칭찬들을 잘 늘어놓았잖아요. 네. 네, 이제는 빈티지의 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한번 까보겠다. 네. 일단 저렴하다고도 했지만 빈티지 물건들은 대부분 가격이 비쌉니다. 그죠? 네. 아까 말했다시피 뭐 에이징 이런 게 되면 더욱더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희귀하기 때문에 이거는 파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도권이 네, 좀 바뀌어 있구나. 시장 가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치. 시가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고 그리고 구매하려면 또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해요. 네. 흔하게 팔고 이렇게 정상적인 시장에서 나오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길 가다가 발견하고 있어서 더 발견했을 때 만나는 특별함도 있지만 그렇게 굳이 찾아가서 구매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또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만 살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큰 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단종된 상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맨날 당근마켓에 알림 띄워놓고 막 그런다고. 맞아요. 그때 심장 떨어 죽을 것 같아 진짜. 내가 말고 다른 사람이 사갔을까봐 얼마나 그거에 온 신경이 가 있는지 다른 일상생활이 약간 불가할 정도로 맞습니다.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또 수리가 어려워요. 수리가 어렵다. 네, 왜냐면 어떤 제품은 이미 회사가 망한 경우의 제품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리가 어렵고 그래서 요즘 작은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전자기기를 쓴 지 옛날 제품이 있잖아요. 네. 100년까지는 아니고 한 30년, 4, 50년 네. 정도 된 조그만한 소형 전화기라던가 맥북 네. 약간 그런 게 또 그 시대만의 디자인이 있어서 그거를 수집하는 분들이 전시도 하시고 그래요. 또 이제 그런 데 가는 사람에서 전시 컬렉터블의 고충을 들어보면 그런 제품들은 이제 수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가치를 더 올리려면 지금도 쓸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는데 수리가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반 전문가가 되시더라고요. 스스로 직접, 다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수리를 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걸로 봤는데 나중에 그 이름은 제가 알려드릴 텐데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근데 그분이 그 전시를 하다가 지금은 그 컨셉의 또 카페를 여셨어요. 그래서 거길 가면은 한 50년 된 맥북 아니면 첫 MP3 아니면 전화기 이런 거가 되게 촌스럽고 옛날 디자인이 아니라 되게 이뻐 보이고 깔끔하고 오히려 지금 나오는 전자기기보다 더 예쁜 제품들이 되게 많아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공부하듯이 거길 가더라고요. 맞아요. 맥북 하니까 생각났는데 지금 저도 맥북을 쓰고 있고 뭐 낱낱 또 아이패드를 쓰고 있지만 옛날에 왜 맥북에 뚜껑에 이렇게 불빛 나오는 사과로 맞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감성적인 거지. 그치. 지금보다 훨씬 두껍고 무겁고 하지만 맞아. 그걸 사고 싶어서 막 아사모 같은데 사람들이 막 글을 엄청 올리죠. 보니까 딱 이해가 됐다. 생각하니까. 이제 그분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맨날 이거는 요 부품만 있었으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아쉽죠. 빈티지 어떻게 흠이라고 볼 수 있죠. 흠이자 거꾸로 말하면 매력일 수도 있고. 매력일 수도 있죠. 그게 약간 그리고 이건도 약간 미신을 믿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물건이 네. 어떤 경로로 통해 시장에 나왔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오는 찝찝함이 또 흠이라고 할 수 있죠. 찝찝함.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사실은 어떻게 안 좋게 잠깐만. 안 좋게 안 좋은 사고를 당해서 이미 세상에 없는 분이 오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이런 상상을 미신을 잘 안 믿기 때문에 잘안 상상을 믿나요? 재미로 하기도 하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거 찝찝해서 어떻게 입어? 이러는 애들도 있거든요. 나는 무조건 새 거가 좋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취향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해를 못하죠. 근데 오늘 밤에 잠 못 자겠네. 그래서 그런 또 빈티지 문화가 이렇게 새로 복고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또 성인가 되면은 문화의 다양성, 새로움이 또 흐려지기도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약간 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위에서 빈티지의 매력들과 막 흠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물건을 오래 쓴다는 게 뭘까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요즘엔 너무 많은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버려지는 물건들도 많고 점점 지구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패스트 패션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저렴하게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좀 가격이 비싸고 불편하고 오래되더라도 약간 빈티지 문화를 쓰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안을 해주시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물건을 오래 쓴다는 것은 방금 좀 떠올려 보니까 네.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릇 같은 것들을 좀 네. 떠올려 보면 그냥 익숙함과 편안함이 좀 전 제일 큰 것 같거든요. 항상 쓰던 그런 그릇에 뭐 라면도 묻고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진짜 시집 올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스텐으로 된 약간 뭐라 그러지 큰 밥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항상 비빔밥 같은 거 해먹는데 뭐 비빔국수도 해먹고 거기가 아니면 그 맛이 안 나 또. 그치. 또 여름에는 거기다 옥수수도 삶아서 쌓아두고 먹으라고 하고 그쵸, 약간 그쵸. 그래야 되잖아요. 약간 조금 찌그러져 있어야 돼. 약간 그지. 그리고 비빔밥도 그런 데다 비벼야 더 맛있고 약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런 물건들을 굉장히 오래 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여행을 타다 보면 약간 이런 민박집 같은 데를 가면은 진짜 그런 오래된 물건들을 만나요. 제가 이번에도 여행을 명파 해수욕장이라고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해수욕장을 다녀왔는데 네. 그곳에 이제 한 민박집에서 묵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은
되게 물건을 오래 쓰시더라고요. 평상도 내가 봤을 때 또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네. 약간 야전 침대 네. 같은 철제예요. 네. 내가 봤을 땐 6.25 전쟁 시 쓰던 침대 같아. 약간 병상에서 쓰던. 왜냐면 그 아. 틀만 남아있어. 아. 그 되게 녹슨 침대 틀만 있는데 그거를 주워다가 이제 장판 깔아가지고 평상으로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 위에서 또 생각해봤어요. 아, 이렇게 물건을 또 고쳐서 새롭게 쓰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또 쓰레기가 안 나올 텐데. 나오고 네. 완전 이런 새로운 생각. 용도로 탈바꿈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밖에 민박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게 약간 테이블도 있었는데 그 테이블도 주변 초등학교에서 쓰던 그런 책상을 그 책걸상을 그거를 이제 위에 프레임만 빼가지고 그걸 이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 의자도 약간 직접 만드신 것 같은 그런 의자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계속 이런 빈티지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더 이런 빈티지 문화를 항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빈티지 추천 방송이었네요. 네, 추천합니다. 그 약간의 찝찝함만 극복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참고. 저도 이제 빈티지라는 거, 물건 같은 거 중고로 많이 사는데 또 막상 사고 나면 또 그런 게 또 안 떠올라요. 그쵸. 전 주인이 어떻게 썼던 그런 건 상관없고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아예. 그쵸. 전 주인 누구는 상관없이. 그렇게 쓰면 진짜 요즘 너무 환경에 그런 게 많은데 이렇게 좀 건장하고 앞으로 막 그렇게 지향하면서 나아갈 그런 방향성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빈티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아니 유명한 빈티지 마켓 이거 안 하시나요? 아, 유명한 빈티지 마켓이요? 네, 아니 이런 거 다 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또 내 보물상자를 털어 가시려고 유명한 빈티지 마켓을 하면은 네,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데는 동묘죠. 그죠.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서울에 살면서 네. 동묘도 자주 가고 막 평화시장 이런 데 자주 자주 가고. 가요? 네. 거기 갔다가 이제 광장시장에 들려서 이제 육회 먹고 술 먹고 집에 오고 뭐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럼 동묘에는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러 즐기러? 그죠. 저는 사실 옷 같은 거 중고는 사실 관심이 없어가지고 동묘 같은 데 가면 거의 그냥 산책로 개념으로 한 바퀴 도는 거고 청계천까지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오고 또 이건 좀 딴 얘기여서 좀 그런데 저기 또 을지로 쪽 가면 이제 또 역 쪽에 평상 깔아놓고 이제 술 먹는 데가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술 먹으러 자주 가고. 이렇게 동묘에서 을지로로 이어지는 그런데 이게 평상 깔아놓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데를 구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아니면 부산의 깡통시장이거나 그러면은 또 거기 야구장, 사진 야구장 아시나요? 네. 그 밑에 굴다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약간 이런 빈티지 마켓이 많이 열려요. 이렇게 좌판 깔아놓고 좌판 이렇게 깔아놓고 파시는구나. 파시는 분들. 그런 데를 잘 보면은 홈 레코딩이라던가 카세트 같은 거를 또 많이 파시잖아요. 네. 또 LP판도. 저는 요즘 노래를 LP판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유명한 빈티지 마켓에 가면은 저는 이거를 빈티지 마켓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면 네. 자상 팔고 하는 네. 어르신들이 파는 곳이긴 하지만 네. 외국에서는 여행을 가면은 빈티지 마켓이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50년간 모은 우표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걸 보면은 하나의 진짜 역사고 문화를 가져다 파는 것 같아서 너무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동료에. 네. 그래서 구경을 하다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가구, 식기류, 뭐 LP, 카세트, 옷 이런 게 다양하게 다 있다 보니까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눈요길거리도 되고 눈여겨리 되고. 재밌는 것 같아. 그러고 풍물시장에 또 가면은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막 네. 그 얘기 이렇게 훔쳐 듣는 것도 재밌고 그러고 또 오면은 너는 왜 왔니? 약간 이런 말도 있어요. 즉석 토크쇼 네, 하죠. 요즘 카세트 듣는 애가 어딨다고 이러면서 왜 찾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카세트는 솔직히 목적이 있어서 간 거긴 한데 저희 엄마가 약간 그런 구제의 피가 엄마한테서 왔다 했잖아요. 네. 저희 엄마가 약간 이런 젊은데 저희 또래 엄마들 중에서는 젊은 편이긴 한데 이런 새로운 기계를 잘 못 만져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아직도 카세트가 나오는 차를 몰고 다니시거든요. 아, 차 이름 뭔지 아나요 혹시? 차 이름은 아반떼인데 아, 완전 옛날인 거지. 구아방. 구어 아반떼를 타고 음. 가시는데 이제 거기에는 카세트만 들어가니까 네. 이제 카세트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딸한테 너 잘 놀러 다니니까 네네. 서울 가서 그런 카세트 파는 동묘시장 가면은 있을 거다. 이문세 5집 구해와라. 이문세 4집 구해와라. 근데 제가 가가지고 그거 달라요 주세요 하면은 그거는 웃돈 주고도 못 구하는 그런 건데 너는 뭔데 그걸 지금 여기 구하러 왔냐. 이미 늦어도 여러 발 늦었다. 아, 못 구하는구나 이제. 못 구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구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딱 검색하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카세트를 듣는 사람들이라는. 카페 이름인가요? 네, 그게 아, 카페 그래? 이름인데 너무 신기한데? 그 문화가 진짜 재밌는 게 그러면 거기서 인증을 해요. 오늘 풍물시장 갔다 왔다. 공 카세트 몇 개 구매해 왔다. 이렇게 인증을 하면 이제 거기 회원으로 받아들여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문세 4집이나 5집을 지금은 새로 구하지 못하니까 그 공 카세트를 사가지고 거기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카세트를. 네네. 그래서 똑같이 그 5집에 있었던 노래 그 순서대로 녹음을 한 다음에 그 테이프도 그 테이프 겉에 있던 스티커도 제작을 해요. 직접. 아, 그것도 다 똑같이 패키징 똑같이 해가지고. 패키징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나눔을 해요. 그 인증을 한 사람들에게 나는 아직도 카세트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들한테서 끈끈한 연대라든가 그 유대감이 있어서 정말 재밌어요. 저희보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나이 어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도 약간 좀 테이프 좀 끝물 세대. 끝물이죠. 거의 이제 그 막 녹음하고 복사하고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봤는데 그거 좀 추억이 좀 돋네요. 네, 그것도 이제 데크, 비디오 데크로만 할 수 있잖아요. 오디오 데크로만. 그 데크도 이제 풍물시장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그럼 복귀해가지고 이렇게 향유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너무 재밌고 또 끝물 세대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마지막으로 들었던 카세트 노래 기억나십니까? 저는 딱 기억나요. 저는 그 G.O.D. G.O.D. 네, 저 G.O.D 어렸을 때 굉장히 팬이었는데 그 마이마이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알죠, 소형 알죠. 카세트 플레이어 해가지고 G.O.D 노래 듣고 그런 기억 좀 나네요. 저는 핑클의 루비. 아, 핑클은 조금 더 앞에 아닌가? 네, 좀 앞인데 그건 제가 산 기억은 아니고 집에 있었어요. 그게 루비 부분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분을 듣고 또 요즘에는 그냥 조금 손쉽게 이렇게 밀기만 하면 그 전으로 구획이 그죠, 가지만 카세트는 다시 꺼내가지고 맞춰야지. 말아가지고 다시 들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추억들이 아직은 우리 걸쳐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애들은 더 새로우니까 그래서 복고가 더 새로운 문화야. 그래서 뉴트로라고 하는 거. 아, 하고.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구나. 아예 모르니까. 아예 모르니까. 아예 새로운 경험. 아까 말했듯이 히피, 뭐 남들이 똑같은 거 하기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죠. 애들은 또 새로운 걸 찾아 떠나니까. 근데 이제 그 애들이 이 뉴트로를 또 소비하고 나면 이게 또 이게 뉴트로에 익숙해지고 나면 유행이 지나면 또 버려질까봐 저는 그게 좀 걱정됐다고 전에 말한 거긴 하지만 재밌죠. 입장이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추천한다. 네, 어쨌든 추천한다. 너무 재밌는 세계다, 이 세계는. 그래서 저는 빈티지를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빈티지 문화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말로 풀어가다 보니까 더 확고해졌어요. 저는 빈티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니.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볼테르에서는 처음에는 인싸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입장을 철회했었던 것처럼 네, 지금은 그냥 지금은. 빈티지로 가겠다. 네. 왜냐면 이건 이제 저의 하나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저에게서 뗄 수 없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입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이 속에 빈티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다. 저는 이거 생각합니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빈티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중고 거래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전 딱 특정 제품군만 딱 중고 거래 하거든요. 이런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거 좀 들어보니까 자연스러운 에이징 된다거나 아니면 구시대의 디자인이 조금 더 예뻐 보인다거나 하는 걸 좀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이해를 해가지고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빈티지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게 너무 하다 보면은 새 제품도 약간 빈티지스러운 걸 찾게 돼요. 왜냐면 집에 있는 물건들과 또 어울려야 되니까. 그죠, 그죠. 매치가 돼야 하니까. 그리고 보면은 또 그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왜 성형 수술하면
눈 하고 나면 또 코가 안 어울려서 코하고 코 하고 나면 또 입술하고 약간 그런 그게 것처럼 자연 조화를 어, 추구해야 그러니까 하니까. 뭐 시계 같은 거 하나 놓으면 장롱도 하나 넣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모으게 그쵸. 되는 그렇게 조화를 모으게 맞춘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새 제품이랑 묘하게 믹스 매치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딱 안 어울리는 것들이 어울리게 됐을 때 약간 희열, 약간 그 변태적인 희열 역시 그런 변태구나. 게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빈티지를 권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는 건가요? 네, 저는 빈티지를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